오늘부터 기온이 떨어져 연휴 셋째 날인 내일 아침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이렇게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같아 얌체 운전자를 잡는 경찰의 설 연휴 특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현직 도지사까지 굵직한 전현직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옥중에서도 명절 휴가비로 39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미북은 이르면 내일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7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또 다낭에서 장소를 특정 지은 게 아주 눈에 띕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본 언론은 25일 전후로 미북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북,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종전선언도 같이 논의할 공산이 큽니다. 조금씩 베일을 벗는 이 다낭 정상회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설 연휴 둘째 날 귀성 교통길 상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이 전국에 내린 비와 눈 때문에 고속도로 더 막힙니까?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3시간 뒤인 밤 10시가 되어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 고속도로 CCTV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 방향 오산 부근입니다. 오산 IC부터 안성 분기점 등 41km 구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입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에서 통영 방향 남인천 부근입니다. 호법 분기점부터 남이천 IC까지 8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50분, 목포까지 5시간, 강릉까지 3시간, 대전까지는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390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설 직전인 만큼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오늘보다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5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 무렵에 가장 많이 밀리고 저녁 7시가 되어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지만 이제 지금도 귀성길에 오른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 매일 암행 순찰자와 드론을 투입해서 불법 운행 차량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승용차 여러 대에 나눠 탑승하고 줄지어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고속도로 위 불법 운전자를 잡아내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이렇게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같아 방심한 얌체 운전자들을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따라가 봤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합차가 보입니다. 안 탔어요. 안 탔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규정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며 봐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에 대해서 입건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 선생님. 경찰은 설 연휴 동안 이런 암행 순찰차 21대를 전국 고속도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 10대를 도로 위에 띄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의 번호판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드론 순찰대를 신설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설맞이 준비로 어디보다 이 전통시장이 가장 바빠졌습니다. 특히 이 전집이 무척 바쁜 모습인데 직접 전을 부치기보다는 사 먹는 집들이 늘어난 탓입니다. 또 모처럼 고향에 모인 가족들은 나들이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뜨거운 철판 위에 빈대떡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손님들이 줄 서 기다리는 탓에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이 바쁘죠. 당연히 많이 바쁘죠.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전을 굽기보다 사 먹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설날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태전과 호박전 등 각종 전을 부치는 이 가게는 설 대목을 맞아 매출이 5배가량 뛰었습니다. 손님이 늘자 며느리까지 나와 일손을 보탭니다. 오늘부터 4일날까지 손님이 몇천 명 와. 차례상 지내려고 많이 오셔. 많이 사가고 그러셔. 설 명절을 맞아 새해 가구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제가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 사람들이랑 잘 적응하고 일도 잘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찾은 이들은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연을 만들고 3D 펜으로 복주머니에 복자를 새겨넣습니다. 마냥 보내는 설날이 아니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보냈습니다. 설날 모습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복을 나누는 우리의 정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2년 전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 이재민들은 아직도 이 대피소와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맞이 준비는커녕 이 자녀들의 귀성까지 만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공터에 컨테이너가 늘어섰습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 100여 가구가 지내는 곳입니다. 외풍이 심해 창문마다 커튼을 달고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다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창틀에는 테이프도 붙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8도 안팎. 한 달에 15만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때문에 난방기기도 마음 놓고 켜지 못합니다. 이재민들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집 안에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자녀들의 귀성을 말립니다. 오지 마라. 우리 집 춥다. 앉아가지고 모여가 누울 때도 안 되고. 이주 판정을 받지 못한 40여 명은 아직도 텐트 생활 중입니다. 집은 부서진 채 방치돼 차례 지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작년 썰에는 여인숙이가 호텔이가 빌려가 그것들을 저영감 지어서 지내고 한목에 모여가지고 이제 노다 헤어지고.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나면서 전통시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지진 이후 점포 150여 곳 가운데 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배목인데 오늘 10,000원어치도 못 팔았다니까 그래. 보다시피 사람이 전혀 안 돌아 이 시장에. 보금자리를 잃은 포항 이재민들. 다가오는 설 명절이 반갑기는커녕 부담스럽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올해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구치소에서 설을 세는 유명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수감된 정치인들도 설날에 떡국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견은 안 됩니다. 구치소 설 분위기, 이 박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첫 설을 보냅니다. 1심에서 공범관계로 판결난 드루킹 김동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같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김 지사가 있는 서울구치소는 설 당일인 모레 아침으로 떡국과 함께 김자반, 배추김치 등이 나오고 점심에 특식으로 만두가 제공됩니다. 이틀 전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남부구치소는 설날 점심에 떡국과 함께 닭다리구이와 배추김치 등이 나옵니다.
평소 가족, 친지 접견은 하루 한 번, 10분 이내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번 설 연휴 접견은 2월 2일 토요일 1일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가족과 지인은 물론 변호인도 접견이 제한됩니다. 설날 당일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다만 같은 구치소에 사건 관계자들이 수감된 경우에는 말을 맞출 우려 때문에 차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른다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합동 차례에 올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국회의원들 명절 휴가비로 혹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명절 휴가비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39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구속 등으로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빠짐없이 수당을 챙겨갑니다. 윤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수당 660만 원, 입법 활동비 120만 원, 관리 업무 수당 60만 원, 특수활동비 40만 원 등입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 수당의 60%인 397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 급여는 물론 명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최경환과 이우현 의원 등은 1년째 각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경남도정을 돌볼 수 없지만 급여를 받습니다. 정상적 의정 활동을 전제로 지급받는 수당 활동비 등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면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구속된 국회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단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 준비한 킹크랩 시연회 때의 16분간 로그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연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는 건데 항소한 김경수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할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킹크랩 개발과 시연 때의 네이버 로그 내역이 1심 재판부 판결의 승부처였습니다. 김 지사가 경공보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는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휴대전화로 네이버의 한 기사 댓글창에 접속했습니다. 우 씨는 16분 동안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부터 댓글 공감, 로그아웃까지 6단계의 킹크랩 구동 과정을 9차례 반복했습니다. 앞서 킹크랩 개발이 시작된 뒤 11월 3일까진 위 3개 아이디의 네이버 접속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후 4일과 5일 아이디 1개로 이 과정을 한 번 시험한 데 이어 6일엔 아이디 2개로 같은 작업을, 7일엔 아이디 3개를 모두 활용해 2번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하루 한두 차례 짧게 접속하다 9일 16분간 9차례 반복한 로그 내역 패턴은 시연일에 맞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드루킹 측 진술에 허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인 배척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지사 측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드루킹 측 증언을 뒤집을 객관적 물증 확보 여부에 사활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행동을 1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폭행 전후 안 전 지사에게 보낸 이모티콘이나 친근한 표현을 특별한 의미 없는 일상적 습관으로 봤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폭로 직후 SNS에 올린 공개 사과문도 실형 선고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스위스 출장 당시 3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뒤 안희정 전 경남지사와 김지은 씨는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물음에도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벌어진 첫 번째 성폭행 등 4차례 성폭행 전후 나눈 대화에서도 김 씨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애교 섞인 표현을 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을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 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안 전 지사가 SNS에 올린 사과문도 실형 선고의 빌미가 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폭로 직후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안 전 지사는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게시한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며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지 40여일 만입니다. 당시 작심한 듯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취재진 질문에 응답 없이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지난 스웨덴 실무진 3자 회동 이후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북핵 실무협상 전략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 대표인 김혁철과는 설 당일인 모레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실무협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우선 의제라며 상응 조치도 얘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건도 얘기했듯이 FFVD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그 중간 단계로서 그걸 합의한다면 그럼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북의 2차 정상회담은 이달 26일과 27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까지 참여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요구했던 이 핵 리스트 제출은 뒤로 미루고 일단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들도 폐기한다는 목표인데 결국은 북한이 순순히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초기 전체 핵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폭격 지점을 미국에 제출하라는 거냐며 북한이 거부하자 핵 리스트 제출 요구를 뒤로 미루고 단계별 비핵화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은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 발 더 나가 비핵화가 영변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변 이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까지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10여 곳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은닉이 쉬워 북한 비핵화의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비건 대표가 김혁철과의 실무 협상에서 어떤 상응 조치를 제시할지, 북한이 어느 선까지 비핵화를 수용할지가 2차 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정작 한미 정상 간 소통은 2달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신년사 발표 직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과는 지금 대조적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을 내비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날 중국으로 가 시진핑 주석과 3차례 만났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한 압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미 정상은 2달 넘게 접촉이 없습니다. 홀대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1월 말 G20 정상회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미국 회담 당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주한미군 감축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정의용 실장과 존 볼튼 보좌관의 소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두 정상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렌터카 트렁크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유력한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트렁크 살인 용의자 2명이 붙잡힌 건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2살 동갑내기 남성 A씨와 B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원룸에 살던 후배 20살 C씨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C씨의 몸에선 평소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빌린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원룸에서 1km 떨어진 해장국집에서 태연하게 밥까지 먹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엔 렌트카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우리한테 추적당하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을 했어요. 경찰은 용의자 2명을 경북 구미로 압송하는 대로 살해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설 연휴에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직장에 잃은 40대 남성은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기계 사이에서 근로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의 한 자동차 휠 제조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2살 배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예, 그럼 정규직은 맞고요. 네. 다른 공사도 당연히 있겠죠. 10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회사니까요. 오늘 새벽 6시쯤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49살 A씨가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은 뒤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생계가 약간 좀 어려운 사람이었나요? 본인의 생활고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21분쯤 광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시각장애인 48살 A씨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내 B씨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싸운 거는 기억을 해요. 일장 낀 것도 기억하고. 불 지른 것만 물어보면 그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충남 천안시의 송유관 근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휘발유 절도하나 훔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의 인화성 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또 장비들이 좀 있었어요. 기름을 빼는 장비들이. 인천과 안산에서는 외국인 등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주택을 신혼부부에 제공하겠다며 지난달 첫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들은 기쁨도 잠시 입주자 공고문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황당 문구들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선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위례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청약 당첨된 황모 씨.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뒤늦게 황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높이가 2.3m라는 겁니다.
지난해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이후 정부가 2.7m로 규정을 고쳐 입법 예고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게 친구를 2.3m로 잡아놨다는 거는 다산 신도시에서도 분명히 거기는 분란이 있었는데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첨자들의 수정 요구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변경되지는 않아요. 당첨자들을 당황시킨 내용은 또 있습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508가구 가운데 340가구가 결혼 7년차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분양됐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등의 인테리어와 가구도 없이 사실상 껍데기만 준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냥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LH공사는 부대 시설의 인테리어 추가 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반영이 안 됐던 것뿐이고 지하주차장은 2.7m로 설계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1,200톤이 오늘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 남아있는 폐기물 양만 5천여 톤에 달하고 국내 항구에 쌓여있는 양도 어마어마한데 해당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평택항. 컨테이너 51개 분량 1,200톤의 폐기물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A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폐 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걸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되가져온 겁니다. 현지에 5천여 톤이 남아있고 수출이 금지된 폐기물이 평택 일대에 쌓여 있지만 공급업자만 탓하던 불법 수출 업체는 이제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수송주기만 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평택시나 환경부 등이 처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매립과 소각 기간만 6개월 이상,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서 소비하는,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절대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연휴 뒤 되돌아온 폐기물 일부를 개봉해 조사한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끝나더라도 처리 방법과 비용 문제 해결은 막막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 주유소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면 대체로 기름 넣고 세차하고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동네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이 장점을 살려서 택배나 세탁물 보관, 중고품 거래까지 한다고 합니다. 주유소의 무한 변신,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선물 택배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송장을 붙이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 네네, 그러면 1시 10분에서 15분 사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가 중간 택배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투리 휴지 창고로 사용했던 것을 물류 택배에 임대를 주면서 많지는 않지만 주유소 운영에 도움이 되고 전국에 이런 주유소 420곳을 거쳐가는 택배가 하루 10,000개를 넘습니다.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또한 유효 공간이 있어서 이 주유소 한켠엔 분홍색 사물함이 있습니다. 세탁물 수거함입니다. 기름 넣으러 왔다가 세탁물을 맡기고 스마트폰으로 수거 신청을 합니다. 세탁소가 문을 닫은 시간에도 언제든 이 보관함에 세탁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최근엔 중고품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안 만나고 제가 그냥 넣으면 상대방이 가져가면 되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2009년 10,000개를 넘던 주유소는 경영 악화로 매년 100여 곳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주유소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3억 명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미국인의 스포츠, 이 미식축구 슈퍼볼이 내일 열립니다. 올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은 이 기업들의 광고 전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같이 보시죠. 김지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멈출 때마다 치과 치료, 재판 배심원,
항공기 가운데 자리 등 미국인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장에 다다르자 탑승객은 내리길 거부합니다. We used shopper assurance. It was really easy. Hyundai, going up. 현대자동차가 미국 슈퍼볼 경기 중간에 내보낼 방송 광고입니다. So you won't want to miss our exciting 60-second spot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e game. 미국 슈퍼볼 시청자 수는 1억 명. 올해 TV 광고는 1초당 2억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기업들은 또다시 광고 전쟁을 벌입니다. Ordering gravy. Ordering sausages. 아마존은 음성 인식에 실패하는 AI를 솔직히 인정하고 I'm not talking to you. 펩시는 2등 기업임을 유머 소재로 삼았습니다. Is Pepsi okay? Is Pepsi okay? Is Pepsi okay? How? 기아차는 자동차 대신 장학재단을 알리고 버드와이저는 풍력으로 맥주를 만드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 반에 열리는 53회 슈퍼볼에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LA 램스가 자웅을 겨룹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집트에서 2000년도 더 된 미라 5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어린 아이들과 애완동물도 포함됐는데 중산층의 가족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좁은 입구를 따라 9m 아래 땅속으로 내려가자 미라가 나란히 누워있는 매장실이 나옵니다. 성인의 미라 앞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작은 크기의 미라와 개의 미라도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미라는 40구가 넘는데 적어도 기원전 3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12구는 어린이, 6구는 애완동물의 미라입니다. من فصيل الكلاب غالبا هي حيوانات محببة لدى أصحاب المقبرة لذلك فضلوا أن هي تدفن معهم. 미라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라 제조법으로 판단할 때 중산층 이상의 가족 무덤으로 보입니다. 미라들은 석관이나 목관에 담겨 있는데 일부에선 손으로 그린 장식도 발견됐습니다. It's amazing to see the mummies in situ still in their coffins, in limestone coffin or in clay coffins. 이집트는 최근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추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삼성의 실수. 삼성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화면이 접히는 폰이죠. 그 삼성의 첫 폴더블 폰 완제품이 실수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제품을 시연했고요. 정식 완제품은 이달 20일쯤 공개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미리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좀 유출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그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자사 유튜브 계정에 스스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미래 기술을 소개한 그 홍보 영상인데요. 한 여성이 폰을 들고 이렇게 펼치는 모습이 3초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얇은 수첩처럼 보이는데 지난해 공개된 그 시제품보다 좀 세련된 모습이란 평가도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무반에 누워서 게임. 현재 내무반에서 이렇게 병사가 게임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일부 군부대에서 그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 중인데요. 보신 것처럼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병사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도 우려가 되니까 좀 장단점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족이나 애인과 연락이 쉽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얻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자기개발 확대란 긍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안 사고나 요금제 부담 그리고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지켜보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설은 X, 음력설은 동그라미.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해외 포털이나 그리고 방송사, 정보기관들이 설날을 중국설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죠. 구글에서 루나 뉴 이어를 검색하면 화면 오른쪽에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 구글에서도 중국 설 명절인
춘절이 자동으로 등장합니다. 검색된 이미지도 대부분 중국 춘절과 관련된 사진 일색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로서는 이제 별로 달갑지 않은데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는 있습니까? 예,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죠. 네. 방크가 직접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떡국이나 윷놀이, 세배와 같은 한국의 설 문화가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만큼 그렇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2017년엔 뉴욕 필하모니 등이 중국 설로 표기를 했다가 아시아인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요. 호주에서는 설 축제 이름을 중국 설에서 음력 설로 바꾼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노래와 공연뿐 아니라 이제는 게임과 책, 웹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를 생생하게 재현한 영화 Love Yourself in 서울. 전 세계 102개 국가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 8일 만에 28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미밤이 진짜 저희 아미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걸 들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아미밤 상영회는 매진 행렬 끝에 앵콜 상영을 확정했습니다. 웹툰에서도 BTS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멤버들과 이름이 같은 소년 7명의 세계관을 그린 작품은 7개 나라에서 연재 중입니다. 지금까지 4편만 공개됐지만 팬들의 좋아요 클릭은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멤버들의 일기 형식을 차용한 책을 비롯해 매니저 요즘에 안 와요? 사용자가 직접 매니저가 돼 방탄소년단을 인기 그룹으로 육성하는 모바일 게임도 출시 예정입니다. K-팝과 K-게임의 콜라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게임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무한 변신 중인 방탄소년단.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고 수익 창구도 다변화하면서 K-팝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추격자 대한항공을 5세트 접전 끝에 꺾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PGA 투어에선 안병훈이 공동 4위에 오르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위 현대캐피탈과 3위 대한항공이 세트스코어 2대2로 팽팽하게 맞선 5세트. 대한항공이 진상원의 서브에이스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패색이 짙어 보였던 현대캐피탈. 전광인의 강서브를 시작으로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전광인의 서브에이스로 한 점 차까지 쫓아온 현대캐피탈. 박주영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더니 또다시 전광인의 서브에이스로 마침내 역전에 성공합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3대2 승리, 현대캐피탈이 승점 2점을 챙기며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파다르가 29득점으로 펄펄 날았고 14득점의 전광인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파4 8번 홀, 안병훈이 침착하게 7m 버디 퍼팅을 성공합니다. 무빙데이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타를 줄인 안병훈은 중간 합계 13언더파, 공동 4위로 도약했습니다. 오늘만 7타를 줄인 리키 파울러는 중간 합계 20언더파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밤이면 눈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입춘인 내일과 설날 당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절기 입춘인 내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서 춥겠고요. 서울 아침은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설 당일날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다가 낮부터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가능성이 있어서 섬 지역에서는 귀경을 서두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날이면 이 넉넉하게 음식 장만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에 남은 음식, 또 싸가지고 온 음식 잘못 먹고 탈나는 경우 종종 생기죠. 음식물 조리 보관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